자, 이번에는 비트맵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건 말이 비트맵 버튼이고요. 우리가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상속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바를 여러분 해보셨으면 자바에서는 상속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뷰라고 하는 거, 화면의 UI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버튼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버튼 기능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서 동시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거나 기능을 다르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거, 버튼과 같은 뷰를 상속해서 만들게 될 때는 자, 이해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든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 중에는 onDra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Draw. 그다음에 onMeasu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onDraw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버튼 같은 게 화면에 딱 보여지기 전에 버튼의 모양을 그래픽으로 내부에서 그리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뭐 모양이 딱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추가로 뭔가를 더 그리고 싶으면 그릴 수 있도록 콜백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거를 그려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해놓으면 그거를 알아서 호출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nDraw라고 하는 거에다가 뭔가 그래픽 그리기 위한 그런 메소드를 넣어놓으면 자, 버튼 위에 그려지는 거를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nMeasure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라든가 이런 뷰가 화면에 보여주려면 일정 영역을 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영역을 어떻게 할당받고 어떻게 그려질지를 결정하는 게 onMeasur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함수를 호출해 주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 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랩 컨텐트처럼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요만하니까 요게 딱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 안에서 정의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onDraw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뷰 클래스를 상속할 때, 그러니까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것을 상속했을 때는 가장 주의 깊게 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메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위에다가 뭔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리프레시 해주고 할 때 onDraw와 invalidate라고 하는 게 쓰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계속 이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치라고 하는 이벤트 처리 같은 걸 해줘야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자, my butto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my bitmap widget, my sample bitmap widget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조금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 button이라고 하고요. 자, 패키지 이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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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버튼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버튼은 글자만 표시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설정을 해서 이 배경 이미지가 버튼이 보일 때 같이 보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 이미지가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뭐죠? 클릭이라는 게 뭐예요? 눌렀을 때 다른 이미지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미지는 책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가 있으면 자, 그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프로젝트에 자, RES 밑에 드롭을 폴더 밑에 갖다 넣어 놓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복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사용되는 거는 뭐 일부니까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놓고요. 이제 버튼을 만들 텐데 자, 버튼은 우리가 레이아웃이 아니라서요. 레이아웃은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사용자한테 보여줄 화면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있어야 되니까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XML 파일이 필요하죠. 근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자체가 위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레이아웃을 뭐 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잡을 게 별로 없죠. 글자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그 안에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면 레이아웃을 별도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건 그냥 자바 소스 파일에서만 구성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New Java Class 누릅니다. 그리고 자,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슈퍼 클래스에서 앱 컴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앱 컴팻 밑에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앱 컴팻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하도록 합니다. 그냥 버튼이 있는데요. 그냥 버튼을 상속을 하면 우리가 이제 최신 OS라든가 그걸 지원하는 OS가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딱 한정돼 있거든요. 이걸 앱 컴팻 버튼을 하게 되면 옛날 단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OK를 누르면 저렇게 빨간 줄이 보이죠?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버튼을 상속을 했어요. 네, 빨간 줄이 나왔습니다. 빨간 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생성자가 없대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누르면 새로운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필수 생성자가 두 개입니다. 그 안드로이드는 XML 레이아웃이 자, 자바 소스 파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XML 레이아웃에서 버튼을 태그로 추가해서 만들 때, 그러면 태그가 나중에 인플레이션, 메모리 객체화가 될 때 뉴 버튼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게 호출되거든요. 그리고 자바 소스 파일에서 그냥 뉴 버튼을 만들 때 그럼 첫 번째 게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 생성자가 되죠. 자, 두 개를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자, 이제 뉴 버튼으로, 뉴 비트맵 버튼이 되겠죠? 뉴 비트맵 버튼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버튼을 상속해서 만든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봅니다. 보통 뭐 컨텍스트를 이렇게, 컨텍스트 객체를 같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자, 이 안에서 private 자, void init 이라고 하고요.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배경 이미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배경 이미지 설정하는 거는 set, 자, background, 자, resource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res 밑에 드로블 밑에 추가한 이미지를 자, id. 이렇게 해서 r.drawable이죠. 이미지니까 r.drawable.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지정을 하면 그게 배경 이미지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하면 돼요? r. 이렇게 해서 자,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로 자, 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r.drawable 이라고 하면 점 해보면 자, 타이틀 비트맵 버튼 클릭트 노멀 뭐 이런 게 있죠. 자, 타이틀 비트맵 버튼 자, 노멀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걸로 자,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텍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우리가 이 코드에서 한번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자, set 자, text siz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0이라고 하면 글자 크기를 엄청 크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픽셀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는 픽셀 단위로만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set text size의 파라미터가 자, 여기서 컨트롤 P를 누르면 파라미터가 보이죠. 그래서 유니트를 설정하면 dp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크기를 dp 단위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별도로 자, res 밑에 values 밑에 자, dimens라고 하는 XML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면 그 안에서는 dp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여러분이 소스 코드에서 읽어와서 픽셀로 바뀐 정보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왼쪽에 res values 밑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 value resource 파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dimens.x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resource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다가 dimen이라고 하고요. name을 자, text 밑줄 긋고 size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16dp 이렇게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디맨이 어떤 그 숫자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라든가 이런 숫자 값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픽셀 값으로 바꾼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스 코드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쓰냐. init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럼 여기서 get resources라고 하면 이게 res 폴더 밑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 dimen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dimens.xml이라고 하는 데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dimens.xml로 되어 있으니까 dimen이라고 넣으면 되고요. 자, text size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넣었던 그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자, 크기 정보가 리턴이 돼요. 자, float라고 하고요. 자, text siz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받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16dp 크기가 된다는 거죠. 좀 더 키우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크기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24, 뭐 30 또는 40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30dp까지 크기를 한번 키워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자, 뭐냐면 자, 터치를 했을 때 뭐예요? 손가락이 눌린 상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지정을 했던 이 이미지가 아니라 눌린 이미지로 하고 싶다. 그래서 타이틀 비트맵 버튼 클릭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클릭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면 자, 이런 식의 색깔이 되어 있는 거죠. 노멀은 이런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 손가락을 딱 눌렀을 때는 이 색깔의 이미지가 보여주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터치 이벤트를 처리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조금 잠깐 있다가 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